네, 36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요, 토지 및 건물, 여기 나와 있죠. 토지 및 건물, 일반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에 토지와 건물입니다. 단독주택이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에, 여기 지금 제가 위에다 적어 놨습니다만은 토지 및 건물 전부, 전세권 설정될 때 이때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지난 35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더라 1회 실정의 전세권은 주택 목적이 용익 물건이잖아요. 그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 기간이 만료된 그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 반환을 지체, 즉 채무 불이행을 했을 경우는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어떻게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저희 물권법에서 보면은 뭐 특수한 용익 물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자 보니까 경주시 산내면 대리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이 있더라. 근데 아마 이분이 전세권자인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제가 뽑아오는 게 둘, 넷, 여섯, 7건 이제 뽑아놨어요. 7건.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게 이분 전세금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봅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우리는 항상 전세권자가 어쨌든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고요. 전세권 신모씨 이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임의경매 신청했다고 탁 보는 게 전입신고했나? 전입신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전입 날짜가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 나중 일자라도 대항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번에 이제 대법원 2010마 900결정에 의하면요, 전세권 설정보다 비록 전입 날짜가 나중일지라도 그럼 전세권 요 2010마 900결정 보게 되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전세권자 배당 요구하면요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왜냐면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이해한단 말이에요. 단서 조항에. 예? 본문은 인수인데 단서는 소멸이거든요. 이게 2010만 900일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입 날짜가 비록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 나중일지라도 임차권은 불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보니까 같은 날짜잖아요. 그죠? 이게 원칙은 대법원 2008마 212결정에 의하면요.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2008마 221결정 이것도요. 폐기 처분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대법원 2008마 212결정하고 이거 제가 이번 2기 라이브 방송에서는 212결정과 900결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맨날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212가 뭐고 900이 뭐냐, 그죠? 1기에서는 제가 212, 900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특히 이제 썸네일 제목에도 2008마 212하고 900 해서 그러니까 검색창에다가 212, 900 하면요 그 영상물이 딱 뜹니다. 근데 이번엔 2기에서 왜 말씀 안 드리냐니까 법원에서 전부 다 212임에도 불구하고 900으로 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괜히 이걸 가지고 말이지 처음 입문하시는 분한테 212는 어떻고 900은 어떻고 왔다 갔다 하면요 더 헷갈려버린다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다 빨리 보다 많이 보다 쉽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씩씩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판례 쪼가리 막 붙여가 말이지 212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전입신고 했구나. 알았으면 대항력이 있구나. 그죠? 전입신고 했구나. 대항력이 있구나. 그러면 이 물건은 1차적인 지도권은 얼마다? 최소한 7천만 원 이상이 되겠구나. 요건 내가, 봐가지고, 6천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1천만 원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완전 생초짜예요. 근데 이 6천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이거 본인이 낙찰 받은 것 같아, 이게. 이거는 신땡땡이니까. 본인이 낙찰 받으니까 일단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대금지급기일하고 배당기일이 원래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매각 일단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허가결정 나오면 허가결정 나고 나서 또 일주일 있으면 허가결정 확정이 돼요. 허가결정 확정돼야지 돈 내라. 대금지급 기한이 잡힌단 말이죠. 대금지급 기한 잡혔는데 대금지급 기한 내 돈을 내면 그때가 나중에 배당기일이 지정된다고. 그런데 요거 보니까 대금지급하고 배당기일이 같은 날짜예요. 7월 15일. 왜 이것은 당해 경매 사건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이 신모씨 사람 분명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세권자, 임차인이니까, 전세권자니까. 근데 배당받았던, 근데 배당력 있는 임차인들 따라서 이 사람 6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자기 전세금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좀 세게 들어간 것 같아. 감정가 6,214만 6천 원인데 이걸 7천만 원에 이 전세 들어갔다는 좀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예. 세게 들어간다. 어쨌든 본인이 6천만 원 낙찰받아가지고, 요런 경우는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접 낙찰받게 되면은, 언제까지니까, 매각 허브기일이 2020년 6월 1일이잖아요. 그죠? 요 날짜로부터 이제 일주일 후가 되니까, 요때까지 법원에다가 채권 상계 신청서를 어떻게?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이렇듯이 법원에서는 대금지급 기한이 아니고 대금지급 기일하고요. 배당기일을 같은 날짜 딱 잡아줘 버립니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이 양반이 말이지. 내가 7천만 원 받을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경매 신청했는데 내가 6천만 원 낙찰 받았다 이거지. 그럼 내가 6천만 원 낙찰 받았으니까 6천만 원 대금 납부해가 내가 다시 배당 받아나. 그죠? 아니면 내가 6천만 원 받을 거 충분히 받잖아요. 받고도 1천만 원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퉁쳐버린다는 것이지요. 그죠? 참고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 사람 전세금 7천만 원이잖아. 집주인한테 7천만 원 줬잖아. 줬죠. 근데 6천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 6천만 원 그죠? 6천만 원 일자 어쨌든 외형적으로 6천만 원 회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천만 원 미회수잖아. 그러면 이분은 말이죠. 이 소유자 겸 채무자 김모 씨한테 내가지고 1천만 원 돌리도라고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은 그전에는 전세권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죠? 전세권자 입장인데, 이제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임차인으로 임차권자 입장인데, 본인이 임차인이 물건을 낙찰받습니다. 임차인이. 그러면 그전에는 지가 임차인이었는데, 지가 물건 낙찰받아서 그럼 저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면 임대인이 되잖아. 그럼 지가 임차인이고 지가 임대인이야. 여기 이제 혼동에 의해서 땡땡땡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 건도 역시 보니까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이게 내려와 보니까, 이게 보면,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이게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등기부 등본상에 전세권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전세권 나와 있는데,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범위 요겁니다. 건물 전부로 나와 있잖아요. 건물 전부. 그죠?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였다더라. 이게 전세권 존속기간이 언제입니까? 존속기간이 여기 보면 2016년 12월 22일에서 2018년 12월 21일이죠. 2018년 12월 21일입니다. 2018년 12월 21일인데 경매는 언제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기간이 끝났어. 끝났으면 집주인은 나한테 전세금 줘야 돼. 그럼 저 사람 전세금 안 주니까 어떻게? 즉 채무 불이행이야. 그럼 상대방 채무 불이행을 이용해서 경매 강제 집행을 해버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아마 전세권자 본인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다른 제3자가 이 물건 보면 이게 경주시 외곽 지역을 해가지고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 무슨 타운하우스인지 하여튼 뭐 가지고 이 일대가 보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집단적으로 이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드뷰를 통해서 잠깐 볼까요? 뭐야, 또 엉뚱한 데 찍힌 모양이네, 그죠? 잠깐만요. 들어온 김에 동네 분위기를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들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전세권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낙찰 받았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참 진도가 엄청 늦게 나가는데, 잠깐만요. 또 원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18 타경에, 5241. 일단 요 전세권, 단독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에서 다 소개 말씀 못 드리고, 다 소개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게 단독주택 임의경매 신청한 거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강제경매 신청한 사례였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인데 보니까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장모 씨 이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2억 2천만 원 전세권 설정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경매 신청을 하니까 아마 김모 씨라는 분이 2억 5천2백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뭐 대금 납부하고 이제 모든 사건이 다 이제 종결되었다더라. 일단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들어온 김에 건물 외형을 잠깐 보자 이겁니다. 건물은 나름대로 좀 멀끔하게 생겼죠, 그죠? 자, 잠깐만요. 네, 확대를 좀 할게요. 그다음에 다음 로드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이 동네, 뭐 그냥 뭐 매각지 전원주택지 같기도 합니다. 그죠? 스카이뷰를 통해서 잠깐 위치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 주택단지들이 집단화되어 있네요. 그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화면을 좀 키웁니다. 키우고 단독주택인데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전세권자가 이게 물건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전세권자 네가 임의경비 신청했지? 장모 시장 그죠? 했구나. 그럼 전입신고 했어 안 했어? 임의경비 신청했구나. 그러면 전입신고 했어? 했구나. 대항력 있구나. 대항력 있다는 뭐 이 물건의 1차적인 지도원가는 마다 2억 2천만 원이구나. 야 근데 그걸 내가 말해 잔머리 굴려 1억 9,999만 9,999원 쓰면 되겠지. 되기는 개뿔이나 뭐가 돼 안 되지. 2억 2천만 원 다 줘야 되는 거. 그죠? 이게 뭐 1억 9,900만 원, 그럼 2억이니까 자기 나머지 2천만 원 추가적으로 더 인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뭐 때문에, 뭐 땜시, 요거. 그래서 임차인한테 전입신고 이게요. 엄청 중요하다니까. 돈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돈 몇천만 원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전세권, 건물에도 이게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건물에도 전세권 설정하고 토지에도 또한 전세권 설정한 상태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장모 씨가 전세금 2억 2천만 원, 청구액 2억 2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등기부등본을 잠깐 볼게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보시게 되면 말이지요. 얼구로 넘어가 볼게요. 얼구가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거 전세권 설정.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등기부등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제 실전 투자를 하시면서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벌로 그냥 그냥 폼 좋게 말이죠. 다음 로드뷰 보여드리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괜찮다 해서 임장 나가시기 전에 그 동네 주변 분위기도 확인하시고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전세권 설정했던 요거잖아요. 범위가 뭐예요? 건물 전부입니다. 그죠?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였구나.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였구나.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전세권 설정 날짜 만료가 언제입니까? 만료가 보니까 알겠어요. 전세권 만료가 돼야 돼. 만료가 돼야지만 이제 임의경매 되는 거지. 만료도 안 됐다 그러면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2018년 8월 26일이 전세권 설정 날짜 만료잖아요. 그죠? 2018년 8월 26일입니다. 경매는 언제 넣었지? 이분이 경매 집어넣었잖아요. 전세권자가 2018년 11월 달이니까 8월 달에 만료되고 11월 달에 경매에 넣었으니 상당히 그냥 엄청 초스피드로 경매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요건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부등본이고 토지 등기부등본도 보면요. 토지도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한다. 그럼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잘 안 해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해주는 모양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뭐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했구나. 그럼 어떻게 설정한, 형식이 뭐지? 한번 보자, 이거지. 들어온 김에. 이게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이거든요. 토지 등기부등본 전세권 설정인데, 토지 전부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뭐다? 토지 건물 전부.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에 기해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다이렉트로, 이렇듯이, 임의경매. 그죠? 전세권에 기한 본안 소송이나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없고 전세권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전입 신고를 하였다. 근데 이번에 전세금이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물건의 1차적인 지도권가는 뭐다 이게? 무조건 2억 2천만 원이야. 전세권자 임의경매 신청했어. 했구나. 그럼 너 전입신고했어. 했구나. 전입신고했지? 그러면 전세금 얼마? 2억 2천이야? 알았어. 너 전세금 2억 2천만 원. 근데 1차 감정가 2억이야? 그럼 그런 물건 어떻게? 그걸 팍 돌려가 말이죠.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 팍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전세권 토지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 해가지고요.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는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이번엔 말이죠. 땅 전부야.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고 건물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요. 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토지에 대해서 토지 전부에 대해 가지고 전세권 설정해요. 전세권. 건물은 보니까 예를 들어 건물 1층이라면요. 건물 1층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합니다. 이런 게 보면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권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전세권 많이 설정하더라고. 이렇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요거 자체는 이제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기 때문에 토지는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봐가지고 건물은 보니까 건물 일부니까 건물 1층에만 전세권 설정됐고 2층 전세권 설정 안 됐고 3층 전세권 설정 안 됐고 그러니까 2층, 3층에는 전세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럼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안 미치고 이랬을 경우 임의경매 신청이 못 되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 LH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가지고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강제 경매 신청한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칠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판결문과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분명히. 선순위 전세권인데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했다? 이랬을 때 포인트는 뭐다? 사람은 같은데 권리는 틀려요. 전세권 물권이고 판결문은 채권이다, 이거지? 맞죠, 그죠? 자, 그러면 판결문에 의한, 잘 들으세요. 판결문에 의한 강제 경매다. 전세권 너 배당 신청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낙찰자 인수하는 겁니다. 근데 배당 신청했어? 안 했어? 했어. 언제 했어? 이렇게. 배당 종기일 이전에 했어. 알았어. 그럼 뭐 예를 들자면요. 이 LH공사의 뭐 전세권 설정금이 2억 2천만 원이다. 강제경매 신청했다. 배당 신청했어? 했다. 전세권이 배당 신청이란 말이죠. 그럼 이를 내가 만약에 1억 5천만 원 낙찰 받아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7천만 원 안 줘도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을 경우는요. 전입신고 했어? 안 했어? 그거 점검하시고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을 경우는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했어? 안 했어? 요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 간단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전세권 물건을 보시면 있어가지고 전입신고 했나? 아이고 배당 요구 했나? 이거 되는 거지. 이 교통정리 안 돼버리면요. 안 된다니까. 이게 뭐 하나 경매해가지고 말이지.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부자 아빠 한번 돼보려고 딱 똥폼 잡았는데 뭐 완전히 나중에 똥 씹은 표정 돼버리는 이거 어쩔 겁니까 봐가지고. 누구를 원망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내용은 아마 정말로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어보시고 만약에 또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더 이 방송은 이제 끝나면 막바로 또 올라가니까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또 한번 다음 주에 방송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래가지고 폴님 아주 주 5일 수업하면 힘들기 때문에 초중급 통합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통합을 해가지고 월수금으로 그래서 설 쉬고 나서 이제 1월 달까지는 일단 제가 저기 초급 과정을 내서 이제 커리를 써놨기 때문에 2월 달부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황 님도 같은 생각이니까 감사합니다. 비이맨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 받는 시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서 그럼 LH공사에서 강제경매 신청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부산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19 타경이고요. 2019 타경이더라 해서 107,936호예요. 부산광역시 검정구 부곡동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일단 강제경매야. 우리가 뭐 강제경매, 임의경매 하니까 무슨 뭐 실질적 경매가 어쩌고 막 거기에만 막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그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실질적 경매가 뭐 소멸기준권리가 맨날 빽빽거려 봐자 그 돈 안 됩니다. 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경매구나. 이거 뭐지? 주택이구나. 제가 위에다 안 적어놨습니다. 토지 전부 및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강제경매 당연하죠. 임의경매 신청 안 됩니다. 강제경매 신청해야 된다.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한다?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나? 그죠? 제가 또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뭘 확인하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고. 근데 보니까 선순위 전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이때는 뭐다 이게? 배당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다. 이것도 뭐다?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했나? 그 이후에 했나? 이전에 했으면은 나한테 좋아. 경매인한테는. 이전에 했으면 전세권 죽어버리니까. 근데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배당 신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배당 신청 아예 안 해버렸어요. 안 한다더라. 그러면 어떡한다 하더라? 그때는 전세권 안 죽어. 안 죽으면 어떡한다 하더라. 전세권자는 강제임의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배당 받고 나서 나머지 못 받은 잔여 전세금액은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FM 원칙대로 배워봅시다.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지금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다음 주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수 안 돼야 되는 전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말수시켜버리더라고. 말수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 직권 말수해주더라고. 그러면 그런 경우 뭐다? 경매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전세권 뒤에 후순위 권리자들 중에서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그죠? 또 후순위 권리자들 중에서 저랑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저 딱 야구 배당이 해버려요. 당장 그러면 낙찰자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똥바가지 확 뒤집어 써버립니다. 새 벽도부터 똥바가지 한번 뒤집어 써보시랍니까?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 여기 보시면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일단 이 물건은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높게 낙찰돼 버렸어요. 1차 기일날 해가지고 2억 4,500인데 5억 6천원인 게 228%. 이 동네 무슨 뭐 개발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네, 개발하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 보니까 단층하고 2층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층, 2층 건물인 모양입니다. 2층 건물이고 여기에 위에는 한 땡땡땡땡 하는 그 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게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어. 왜 자꾸 땡땡땡땡 하는지 모르겠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해가지고 자연인 개인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써놔도 뭐 이 사람들한테 뭐 인격적인 뭐 침해가 갑니까? 뭐 웃겨봐가지고 이 전세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건물 등기부는 여기 보시면 건물이 보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층, 2층, 2층 건물이네. 그죠? 2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2층 주택에서 여기 보니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누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LH공사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얼구상에 이게 저기 뭡니까? 이 건물 등기부잖아요. 얼구상에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대한주택공사가 한국 LH공사 이렇게 이제 통합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전세권 설정된 범위가 보니까 주거용 건물 2층 64.20 전부죠. 아까 1층과 2층인데 1층은 빠지잖아요. 따라서 건물 일부입니다.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은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건 토지 등기부등본이잖아요.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범위는 뭐다? 토지 전부. 그러니까 토지 전부 및 건물 일부다. 이런 굳이 뭐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을 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봐가지고 그러면 토지 전부하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였다더라. 그러면 본안 소송인 판결문 가지고 전세 목적물을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 여기에서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한다. 또 말씀드립니다. 강제경매 신청한다. 배당 요구 했나 안 했나 이거죠. 강제경매 신청한다.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먼저 떡하니 보면은 잠깐만요. 이걸 제가 조금 조정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 땡땡땡 해가지고 배당이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배당 신청 안 했네. 그죠? 배당 신청 안 한 상태에서 단지 그냥 사람은 같지만 이게 권리는 틀립니다. 이 사람들 강제경매 신청해 버렸다는 거죠. 여기 밑에도 보니까 토지도 보면요. 잠깐만 여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건물도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토지도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답니다. 야, 이게 무슨 조화지 해서 혹시 또 모르니까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볼게요. 확대를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보면요. 뭐가 채권자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 신청했으니까 채권자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 뭡니까? 채권계산 제출했잖아요. 봐가지고 제출했는데 뭘 또 채권계산 제출 안 해도 이게 헛소리 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어. 이게 경매 정보지.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채널에서 강의하시는 분 보니까 경매 정보지에서 작성한 그 배당표 있잖아요. 배당표 이걸 상당히 신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매번 배당표를 찍어가지고 이 사람 배당 신청 배당 받아갔네. 아니 경매 정보지에서 작성한 배당표 상에 배당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 당연히 배당 받아가는 겁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매 정보지상에 나타나 있는 배당표 안 했습니까? 100% 퍼펙트하게 맞다요. 네, 아니에요. 봐가지고 틀린 게 많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저는 그 경매 정보지상에 나타낸 배당표 이거 절대로서는 안 봅니다. 보면 그냥 눈만 버려. 헷갈린다니까. 배당표 보지 마시고 내가 차라리 내 혼자서 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라 이거죠. 이게 보니까 채권계산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채권계산 그것도 2019년 11월 21일입니다. 이 날짜 장 보자. 2019년 11월 21일입니다. 2019년 11월 21일인데 배당 종결이 언제요? 보니까 2019년 11월 21일에 배당 신청했는데 배당 종결이 언제입니까? 2020년 1월 20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왜 이거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배당 신청했죠. 그죠? 배당자,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전세권자가 채권자니까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채권자가 채권계산서, 그죠?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럼 채권자가 되면 LH공사인데, LH공사인데,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로서의 채권계산서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 아니면 전세권도 일종의 채권자니까, 전세보증금 받는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채권자예요. 그럼 과연 이 채권자는 전세권자로서 채권자냐? 강제경매 신청한 신청권자로서 채권자냐? 여기에서 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채권자더라 그러면 일단 봐가지고 소멸하는 것이고, 만약에 전세권자가 아닌 강제경매 신청권자로 지위다. 강제경매 신청권자로서 채권자다 이거지. 이러면 전세권 불소멸한다 이거죠. 그죠? 불소멸한다. 일단 그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 임차인 현황 난이니까 대항력이 없다. 이게 전입신고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임차인 입장에는 배당 신청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요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조금 이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그 경매 물건 보게 되면요, 다시 한 번 더 보죠. 이게 전세권자면 전세권자 누구, 또 임차인이면 임차인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명기를 표시를 한다고요. 표시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버린다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십시오. 채권자 한 땡땡땡 채권계산 제출해요. 그래서 채권자 한 땡땡땡 무슨 사실조회 하고 이게 뭐 전세권자 이게 뭐 없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권이 아닌 일반 강제경매 신청권자로서 그럼 이런 경우 뭐다? 강제경매 신청권자다 그러면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는다. 왜냐면 전세권이 채권계산 제출 안 했으니까.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헷갈리면 돈 못 벌어요. 봐가지고 돈 안 된다니까. 이런 거 헷갈리시면요 맨날 이런 거 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저를 괴롭히신다니까요. 제발 좀 그만 좀 괴롭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제 배당 요구를 하는데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벌써 시간 넘어버렸네.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요거 해가지고, 네. 이번에도 보니까 LH공사인데요. LH공사인데, 부산의 2016 타경입니다. 2016 타경에, 14,231호. 부산 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니까 다가구 무슨 원룸 이렇게 나오네. 강제경매네. 이게 또 한땡땡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얼마 받으려고? 2,588만 8,690원 받으려고. 그죠?
근본에는 보니까 5,400만 원 정도 최저 가격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누가 6,700만 원에 낙찰 받으셨네요. 뭐 낙찰 요즘 낙찰 받기도 어려운데 잘 받으셨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이제 등기부등본은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이게 어쨌든 이 한땡땡에서 전세권 설정했고 또 한땡땡에서 또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강제경매, 이 전세권에 강제경매 아니고 이 한땡땡이 강제경매 신청한 것이죠. 그죠? 여기 강제경매 신청. 2,400만 원인데 아마도 강제경매 신청해서 2,588만 6,900원 이건 뭐나 그러니까 아마도 강제경매 신청하려면은 저 법원을 상대로 이제 본안 소송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한 180여만 원 정도는 이 사람들이 했던 소송에 의해 가지고 뭐 소송 비용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소송 비용 뭐 확정 신청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어떤 확인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한 것 같아요.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이 선순위 이게 어쨌든 선순위 전세권이잖아요.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 2,400만 원에 대해서 어쨌든 과연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걸 우리가 잠깐 보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볼게요. 이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문건 접수 송달 내역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채권자, 또 채권자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어떤 사건 보면 전세권 누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면 임차인, 전세권 이렇게 돼. 이게 채권자, 무슨 보증서인데 무슨 보증서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또 채권자 뭐 기일 연기 신청서, 나머지는 없어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면요, 여기 LH공사에서는 법원에다가 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 사실관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봐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H공사에서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뭐다 이게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배당받을 여지는 있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너 왜 강제경매 신청했냐? 나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내가 배당받으려고 내가 했다 이거지. 얼마, 그러니까 뭐, 2,588만 8,600, 뭐, 690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신청을 아예 안 했다 하더라고. 이게 원칙은 이게 또 이게 경매 정보는 믿지 마세요. 이거. 배당 요구를, 전세권자 배당 요구 했냐고. 안 했잖아요. 봐가지고.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왜 경매 정보에서 배당 요구 했다고 이렇게 막, 헛소리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보니까 원칙은 이게 배당 요구 안 해서 전세권 인수입니다. 인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인수인데 제가 딱 말씀드리잖아요. 일부 법원에서는 인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소시켜주는 법원이 있더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알았어. 좋다고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일반 채권자들이 없잖아요. 그죠?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 돼버렸어. 근데 이 물건이 보니까 아까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잠깐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런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6,700만 원 낙찰됐잖아요. 그죠? 6,700만 원에, 그죠? 6,700만 원에 낙찰이 되었구나. 그러면 6,700만 원에 낙찰되었는데, 이 강제경매 신청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말고 다른 채권자들 없잖아요. 그죠? 저당권자도 없고, 가압류도 없어. 근데 이 사람 받을 금액이 얼마예요? 2,588만 8,690원이요? 그럼 여기서 싹 다 배당 받아가도, 큰 문제는 없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체 다 배당을 받아갔다. 배당 받아가면 듣던 뭐 전세권은 이게 허당이다, 허당. 근데 원칙은 또 따지면 이게 소멸 기준 권리가 아니고요. 강제경매 이게 소멸 기준이라니까요. 원칙은 따지면 이 전세권은요, 직권 말소가 아니고 협의에 의한 말소로, 협의 말소하니까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서 낙찰자는 뭐다? 해지를 보는 쭉 뭐다? 전세권자한테 가가지고 전세권 말소 서류를 받아가지고 법원에다, 등기소에다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원칙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월 16일 날 우리 방송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1월 16일하고 1월 18일 날 방송된 주로 이제 강제경매, 1월 16일 날, 1월 18일 날 말씀드릴 내용은요. 네,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 설정된 경우하고, 또 보니까 공동주택의 전세권인데, 요런 것도 괜찮아요. 공동주택 전세권인데, 전세권자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포인트는 뭐다?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를 하였니, 안 했니? 그죠? 근데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했어. 언제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어. 그러면 말 그대로 날로 그냥 털도 안 뽑고 쾅 박을 수 있는
그런 유행 물건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세권자가 임의경비 신청했다. 그럼 전입신고 안 했으면 아싸! 근데 또 전세권자가 강제경비 신청했어요. 근데 공동주택인데 전세권자가 강제경비 신청했는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서 아싸!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아싸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방송이 한 10분 정도 더 연장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보니까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많이 온답니다.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나가시기 전에 화면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꾹꾹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